나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단순히 호기심 때문일까요?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 있었나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감각을 무시하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미묘한 감정이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살아오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나는 왜 항상 세상과 약간 어긋나 있는 느낌일까? 사람들 속에 있어도 혼자인 것 같고 이유 없이 깊은 생각에 잠기고 남들이 그냥 지나치는 것들에 유독 마음이 오래 머무는 경험 말입니다. 잠시만 손을 내려다보세요. 급하게 해석하려 하지 말고 판단도 내려놓은 채로요. 선 하나하나를 따라가다 보면 익숙한 손이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특정한 형태가 눈에 들어온다면 그건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은 아닙니다. 문자 미나 초승달 모양은 단순한 손금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깨어날 준비가 되었을 때만 의미를 드러내는 신호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느껴왔던 이질감, 깊은 감수성, 설명되지 않는 직감들은 모두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당신에게 새로운 믿음을 주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미 당신 안에 있었지만 이름 붙이지 못했던 감각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지금 느껴지는 그 잔잔한 긴장 혹은 묘한 안정감,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꾸려 합니다. 이 표식은 무엇인가가 아니라 왜 지금 당신에게 나타났는가? 그 답은 아주 오래된 이야기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흐름에서 이 표식들이 어디서 왔는지부터 천천히 풀어가겠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손을 바라보며 느꼈던 그 미묘한 감정이 아직 남아있나요? 사실 그 감정은 개인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아주 오래된 기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자 미나 초승달 모양은 현대에 갑자기 의미가 부여된 상징이 아닙니다. 기록으로 남지 않은 시대부터 사람들은 몸에 새겨진 특정한 선과 형태를 단순한 특징이 아니라 의식의 흔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말로 설명되지 않아도 그 의미는 전해졌습니다. 고대 전통에서 손은 선택의 도구가 아니라 기억의 장소였습니다. 삶을 살아온 결과가 아니라 삶을 시작하기 전부터 품고 온 방향성이 드러나는 곳이었죠. 그래서 스승들은 손을 볼 때 미래를 예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사람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를 읽어내려 했습니다. 문자 M은 분리된 선들이 우연히 만난 형태처럼 보이지만 오래된 가르침에서는 이것을 의식의 교차점으로 보았습니다. 생각, 감정, 생명력이 한 지점에서 만나는 구조 말입니다. 초승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달이 완전해지기 전의 형태, 즉 아직 드러나지 않은 가능성과 내면의 지혜를 상징해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상징들이 특정 문화에만 속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서로 다른 지역과 시대에서도 비슷한 형태와 해석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공통된 인간 경험에 가깝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표식이 하필 내게 있을까? 그 질문은 아주 자연스럽고 동시에 핵심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아직 답을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이 표식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그것이 당신의 삶에서 어떻게 느껴져 왔는지와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흐름에서는 이 표식을 가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감정과 삶의 패턴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그 이야기 속에서 당신 자신의 일부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표식들을 가진 사람들의 삶에는 묘하게 닮은 지점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감정의 결에서는 비슷한 흔적이 반복됩니다. 아마 당신도 그중 일부를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어릴 때부터 이유 없이 분위기를 먼저 느끼는 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말이 오가기 전의 공기, 누군가가 숨기고 있는 감정, 설명되지 않는 불편함이나 따뜻함 같은 것들 말입니다.
남들은 그냥 지나치는 순간에 당신은 멈춰 섰고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 채 마음속에 담아두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감수성은 때로는 축복처럼 느껴지지 않았을 겁니다. 너무 많이 느끼고 너무 깊이 받아들이는 탓에 스스로를 보호하는 법을 늦게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혼자인 느낌, 이해받지 못한다는 감정이 따라왔을지도 모릅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언제부터 나는 좀 다르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나요? 그 차이는 우월함도 결핍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수신 범위가 달랐을 뿐입니다. 문자, 미나 초승달을 지닌 사람들은 종종 직감이 논리보다 먼저 반응합니다. 미래를 예언하는 능력이라기보다는 흐름을 감지하는 능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순간마다 이유를 설명하지 못해도 몸이 먼저 반응했던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이 감각은 우연히 생긴 성향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반복되어 온 내면의 리듬입니다. 하지만 이런 리듬은 인식되지 않으면 부담이 되고 이해되지 않으면 혼란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살펴봐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왜 이 감각과 표식의 힘은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는가? 그 이유를 이해하는 순간 많은 것들이 정리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이런 생각이 스쳤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 표식이 의미를 가진다면 왜 나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채 살아왔을까? 이 질문은 의심이 아니라 깨어남의 시작에 가깝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표식은 드러나는 순간부터 바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마치 오래된 악기가 손에 쥐어졌다고 해서 곧바로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닌 것처럼요. 조율되지 않은 혀는 소리를 숨긴 채 조용히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감수성과 직관을 문제로 배워왔습니다. 너무 예민하다, 생각이 많다, 현실적이지 않다는 말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감각을 접어두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렇게 반복되다 보면 표식은 여전히 거기에 있어도 의식은 점점 멀어집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속도입니다. 이 세계는 빠른 반응과 즉각적인 결과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문자 M과 초승달이 상징하는 흐름은 느리고 깊습니다. 기다림과 관찰, 침묵 속에서만 반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느끼며 그 가능성을 포기합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잠들어 있었다는 것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직 소모되지 않았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이 힘은 강요로 깨어나지 않습니다. 두려움으로도 비교로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의 조건에서만 움직입니다. 인식과 선택입니다. 이것이 내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조용한 인정 말입니다. 지금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느꼈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보호였을 수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깨어났다면 당신은 그 깊이를 견디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상황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따라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표식들이 실제로 어떤 구조와 언어를 가지고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흐름은 더욱 선명해질 것입니다. 이제 표식 그 자체를 조금 더 가까이에서 바라볼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해석의 시간이 아니라 이해의 방향을 잡는 순간에 가깝습니다. 복잡하게 외울 필요도 믿으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연결해 보는 것입니다. 문자임은 단순한 형태가 아닙니다. 손바닥에서 이 모양이 드러나는 이유는 세 개의 주요 선이 한 흐름으로 이어질 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흐르는 선, 사고가 흐르는 선, 그리고 삶의 에너지가 흐르는 선입니다. 이 세 흐름이 충돌하지 않고 만날 때 하나의 구조가 완성됩니다. 이 구조는 균형을 말합니다. 감정에 휩쓸리지도 않고 이성에 갇히지도 않는 상태, 느끼는 것과 생각하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이 따로 놀지 않는 내적 정렬입니다. 초승달은 다른 방향에서 작용합니다. 완전해지기 전의 달,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의 빛. 이 표식은 외부에서 답을 찾기보다 내부에서 먼저 반응하는 성향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초승달을 지닌 사람들은 설명보다 느낌을 먼저 신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두 표식이 함께 존재할 때 흥미로운 조합이 만들어집니다. 균형과 직관, 구조와 흐름, 현실을 사는 발과 보이지 않는 것을 감지하는 감각이 동시에 작동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언어는 자동으로 읽히지 않습니다. 알아차리지 않으면 그냥 선일 뿐이고 의식하지 않으면 잠재된 가능성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는 해석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이 구조를 내 삶에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그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 표식은 상징에서 선택으로 바뀝니다. 다음 흐름에서는 이 선택이 어떻게 깨어남으로 이어지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이미 문 앞에 서 있는 셈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잠시 멈춥니다. 이해는 되었지만 삶은 아직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알게 된 것과 살아내는 것 사이에는 무엇이 다른가? 깨어남은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닙니다. 번쩍이는 체험도 극적인 변화도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아주 조용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 스스로에게 내리는 작은 결단 말입니다. 이 표식들이 힘을 갖는 이유는 그것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약속이 아니라 무엇을 선택하겠는가를 묻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의 삶에서 당신은 얼마나 자주 자신의 감각을 뒤로 미뤘나요? 분위기를 느끼고도 합리화했고 직감을 알아차리고도 무시했을지 모릅니다. 여기서 잠깐 손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그 표식은 당신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더 특별해지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더 정직해지라는 요청에 가깝습니다. 느낀 것을 느낀 채로 인정하고 알게 된 것을 외면하지 않는 용기 말입니다. 선택은 항상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직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매일 선택하고 있습니다. 침묵할지 말할지, 머물지 벗어날지, 그 미세한 방향들이 모여 삶의 결을 만듭니다. 이제 깨어남은 외부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허락되는 것으로 바뀝니다. 나는 이 감각을 신뢰해도 된다. 이 한 문장이 삶을 재정렬합니다. 관계의 기준이 달라지고 선택의 속도가 느려지며 무엇보다 자신을 배신하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다음 흐름에서는 이 선택이 실제로 어떤 정화와 정렬을 요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깨어남은 마음의 선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몸과 감정, 오래된 패턴까지 함께 정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택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정리가 시작됩니다. 마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방의 창문을 여는 것처럼요. 공기가 바뀌면 그 안에 무엇이 쌓여 있었는지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화라는 말은 거창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현실적인 과정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당연하게 받아들여왔던 생각들, 설명 없이 짊어졌던 감정들, 그리고 원래 그런 것이라며 넘겨왔던 관계의 패턴을 하나씩 살펴보는 일입니다. 없애기보다 구분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낍니다. 예전에는 버텨왔던 상황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지고 스스로에게 무심했던 선택들이 또렷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신호가 아닙니다. 감각이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잠시 멈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선택은 나를 확장시키는가 아니면 소모시키는가? 대답은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옵니다. 몸의 반응, 숨의 깊이, 말하고 난 뒤의 잔여감 같은 것들 말입니다. 문자 M과 초승달이 상징하는 에너지는 혼란 속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억눌린 감정이나 오래된 두려움 위에서는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렬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바꾸라는 말이 아니라 더 이상 맞지 않는 것을 인정하라는 요청입니다. 이 과정에서 삶의 속도는 잠시 느려질 수 있습니다. 결정이 늦어지고 관계가 조정되며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당신은 처음으로 자신에게서 벗어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내부의 공간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습니다.
다음 흐름에서는 이 정렬된 상태에서 어떻게 의도적으로 에너지를 활성화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구조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이미 준비는 시작된 셈입니다. 이제 흐름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구조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정리된 내면은 방향을 원하고 방향은 의도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식, 즉 반복 가능한 틀이 등장합니다. 특별한 사람이 되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가진 감각을 지속적으로 깨우는 방식입니다. 7일이라는 시간은 우연이 아닙니다. 너무 짧지도 부담스럽지도 않은 이 기간은 의식이 저항하지 않으면서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이 의식은 무언가를 새로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흐트러진 감각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과정입니다. 첫째 날은 관찰입니다. 손을 바라보고 몸의 반응을 느끼며 판단 없이 하루를 보내는 연습입니다. 무엇을 해야 한다기보다 무엇을 자동으로 해왔는지 알아차리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둘째 날은 내려놓기입니다.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정을 붙잡지 않고 흘려보내는 연습입니다. 통제하지 않겠다는 선택이 오히려 공간을 만듭니다. 셋째 날부터는 에너지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숨의 깊이가 달라지고 말의 속도가 느려지며 감정의 잔향이 줄어듭니다. 이 변화는 작지만 분명합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 정렬의 자연스러운 부산물입니다. 이 의식의 핵심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하루를 놓쳤다고 해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오는 능력입니다. 흐름을 잃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흐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구조는 마련되었습니다. 다음 흐름에서는 이 7일의 틀 안에서 실제로 어떤 행동과 집중이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인 활성화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변화는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이제 의식은 개념이 아니라 경험이 됩니다. 앞서 만들어진 구조 안에서 당신의 감각은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더 이상 잘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느껴지는 변화에 조용히 머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날은 의도의 날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지금의 선택은 내가 정렬되고 있다는 신호인가? 이 질문은 머리로 답을 찾지 않습니다. 손의 온도, 가슴의 압박, 말이 나오기 전에 침묵 같은 미세한 반응들이 대답을 대신합니다. 이때부터 표식은 관찰의 대상이 아니라 기준이 됩니다. 다섯째 날에는 소리가 개입합니다. 큰 의식이나 특별한 언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숨을 내쉴 때의 진동, 조용히 읊조리는 짧은 문장, 혹은 침묵 그 자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소리가 손과 몸을 통과하며 리듬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이 리듬은 내면에 흩어진 에너지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여섯째 날은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아주 작은 행동이면 충분합니다. 오래 미뤄왔던 연락을 정리하거나 불필요한 약속을 취소하거나 자신에게 솔직한 선택을 하나 실행하는 것. 이 행동은 외부를 바꾸기보다 내부의 정렬을 현실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공통된 변화를 느낍니다. 직관이 더 또렷해지고 피로의 성질이 달라지며 불필요한 긴장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극적인 각성이 아니라 정확해짐에 가깝습니다. 이제 마지막 흐름이 남아 있습니다. 활성화된 에너지를 어떻게 삶 속에 통합하고 다시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다음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가까워질수록 많은 사람들은 의외로 조용해집니다. 무언가 폭발적인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했지만 대신 찾아오는 것은 안정감과 명료함입니다. 이것은 부족함이 아니라 통합의 신호입니다. 일곱째 날은 새로운 것을 더하지 않는 날입니다. 이제는 쌓기보다 머무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손을 다시 바라보면 표식이 달라 보일 수도 있고 그대로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태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당신의 상태입니다.
이전보다 서두르지 않고 덜 흔들리며 자신의 감각을 의심하지 않는 쪽으로 이동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통합이란 특별한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 속에서 깨어있는 선택을 반복하는 힘에 가깝습니다. 더 이상 맞지 않는 대화에서 한 발 물러나고 설명할 수 없어도 몸이 편안해지는 방향을 따르는 것. 이것이 표식이 삶에 스며드는 방식입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감사나 흥분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다시 바쁜 흐름으로 돌아가더라도 예전처럼 자신을 밀어붙이지 않는 태도 말입니다. 깨어있음은 긴장 상태가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가 느슨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제 질문은 바뀝니다. 무엇을 더 얻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 정렬된 상태로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문자 M과 초승달은 당신을 특별한 위치로 데려가기 위한 표식이 아닙니다. 당신을 자기 자신에게서 멀어지지 않게 붙잡아 두는 기준입니다. 삶은 계속 흔들리겠지만 중심은 예전보다 분명해질 것입니다. 이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는 혼란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 감각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시작했고 그것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